자, 그 다음에 상사법칙에 이어서 비교 회전도 비속도인데요. 비속도. 비속도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펌프들이 이렇게 있을 때요. 어떤 펌프가 더 성능이 좋은지 판별하기 위한 거예요. 비속도라는 것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펌프 두 개가 있는데 이 펌프에다가 이제 전력을 넣었을 때 전력을 많이 넣으면 회전수가 좀 더 많아질 거고, 전력을 적게 넣으면 회전수가 좀 적어지고 그러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떤 펌프는 똑같은 전력을 넣었을 때 어떤 펌프는 뭐 유량이 얼마고 양정이 얼마, 펌프의 동력이 원래 그러잖아요. 유량 곱하기 양정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두 개의 펌프를 어느 게 성능이 좋은지 이제 알아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펌프, 첫 번째 펌프가 있는데 뭐 1800이고 RPM이요. RPM이 1800인데 뭐 올리는 전격 토출 유량 Q는 예를 들어서 뭐 3세제곱미터 퍼 민이고, 양정은 예를 들어서 200이다. 양정은 200m이다. 또 한 펌프는 1700이에요. 근데 이 펌프는 유량이 4세제곱미터 퍼 민이에요. 근데 양정은 150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두 펌프 중에 어느 게 더 성능이 좋은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두 펌프, 예. 성능이 어느 게 좋은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전수가 바뀌면 이게 변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회전수를 바꿔주면 이게 변해요. 이 회전수를 바꿔가지고, 예, 어떤 펌프로 바꾸냐. 유량이 1세제곱미터 퍼 민이고, 양정도 1m일 때, 이 정도로 하려면은 회전수가 바뀔 거 아니에요? 이때 회전수가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하니까 회전수가 200이에요. 자, 이 정도로 올리게 해봤더니 회전수가 200 정도 나오더라. 근데 이 펌프는 똑같이 Q는 1로, H도 1로 이렇게 바꿔봤더니 저곳의 회전수는 190이 나왔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는 있겠죠? 예. 자, 저래 가지고 펌프를 비교하는 거죠. 자, 똑같은 양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예, 똑같은 양을 올려요. 두 펌프 중에 어느 게 더 펌프가 성능이 좋아요? 이게 더 좋죠? 좀 더 적은 회전수를 가지고 이걸 더 올리니까 이 펌프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비속도라 그래요. 또는 비교 회전도. 즉, NS, 이렇게 나오죠. NS. 자, 그래서, 비속도는 그러면은 비속도 공식인데, 예, 어떻게 계산을 하냐? NS는.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냥 NS는 N 곱하기 Q. 그 다음에 N분의 H에, 이렇게요. 자, 여기가, 원래 루트 Q인데요. 그럼 2분의 1승이랑 마찬가지죠. 여기는 4분의 3승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냐면은 외우기 편하라고요. 1, 2, 3, 4잖아요. 1, 2, 3, 4.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해주시면 돼요. 이 N은 뭐냐면은 단수예요, 단수. 자, 우리는 펌프 하나의 성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단 펌프이다 그러면은 펌프 3개가 직렬로 연결된 거예요. 펌프 3개가 직렬로 연결되면은 3단 펌프 3개가 직렬로 연결되면은 양정이 3배가 돼버려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펌프 하나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펌프가 3단 펌프인데 양정이 300m이다. 그러면은 펌프 하나는 양정이
100m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 하나의 비속도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3단 펌프이다 그리고 양정이 300이다 그러면 여기다 얼마만 넣으셔야 된다고요? 100만 넣으셔야 되니까 300을 3으로 이 n이 단수예요. 3으로 나눠 주셔야 된다는 거고, 혹시 이 Q도 마찬가지예요. Q도 유량인데 이 펌프는 양흡입 펌프이다 그러면은 양쪽에서 흡입하는 펌프라는 뜻이에요. 양쪽에서 흡입할 수 있는 펌프이고, 양흡입 펌프는 유량이 2배가 돼버려요. 유량이 2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 양흡입 펌프이다 그러면은 Q를 절반으로 하셔가지고 넣으셔야 된다고요. 펌프 하나만 보는 거니까요. 양흡입 펌프이다 그러면은 펌프 2개를 병렬로 연결을 해놨다는 소리예요. 병렬로.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한번 계산해 보면은 요거 이제 제가 그냥 한 거고, 이 두 펌프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 알 수 있겠죠. 비속도를요. 이 펌프 같으면은 여기다 얼마 넣으라고요? n에다가요 펌프 회전수 1800을 넣으시고, Q는 얼마를 넣으시고요? 3을 넣으시고, 이제 요건 그 1단이니까 n은 1이고요. h에다가 얼마고요? 200을 넣으신 다음에 계산을 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수치가 얼마가 나온지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자, 비속도 문제는 저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비속도는 비속도는 이걸 알아본 거예요. 펌프를 원래 펌프 회전수가 n인데, 그 n분의 만약에 유량하고 양정을 1로 바꿨을 때 회전수가 얼마냐 그걸 보는 거죠. ns를 본 거예요. n분의 ns를. n분의 ns를 이렇게 봐보면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유량하고 양정하고 회전수의 관계를 본 거예요. 유량하고 양정의 회전을. 좀 더 쉽게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량은 n의 d의 몇 승이에요? 아까 했었어요. 상사법칙. 3승이고, 양정이라는 것은 n의 그 다음에 d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죠? 양정은 제곱이었고 여기는 1승 3승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이 회전수를 유량하고 양정으로만 표현을 한 거예요. 회전수는 유량의 몇 승, 양정의 몇 승이냐 이걸 알아본 거죠. 즉 뭐는 상관없이 지금 임펠러의 직경은 그대로 놓는 거잖아요. 임펠러의 직경하고 상관없이 한번 회전수하고 양정하고 유량하고 관계를 알아본 거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은 D를 없애줘야 된다고요. 이 두 식에서 D만 없애주면 돼요. 이 D 값을 없앨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D는 뭐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여기 같으면은, 잘 봐보세요. 자, D만 남겨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N의 제곱 이쪽으로 넘겨야 되죠. 그러죠? N의 제곱 이쪽으로 넘기면 N의 몇 승이 돼요? 이걸 이쪽 항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2승이 된가요? 그게 헷갈리죠? 마이너스 2승이 되는지, 아니면 N의 제곱이 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N의 제곱 분의 몇 승에, 그때 위로 올리면은 지수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이게 등식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그 수학할 때 등식을 가르쳐 드린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요거 없애려면은 곱하기 n에 마이너스 2승 하면 돼요.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쪽에 요걸 했으면 이쪽에도 똑같이 곱하기 n에 마이너스 2승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옮기면은, 이를 옮긴다는 소리가 얘가 마이너스 2승 해주는 거나 이거랑 똑같다고요. 즉, 이렇게 보면은 D의 제곱은 N의 마이너스 2승 H하고도 같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D만 남겨놓으려면 이거는 이제 몇 승 해줘야 돼요? 2분의 1승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2분의 1승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 곱하니까 n에 마이너스 1만 된가요? 그 다음에 h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d를 이렇게 구했어요. 이 d를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q는 n 곱하기 n에 마이너스 1승 h에 2분의 1승에 3승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q는 n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n 마이너스 3 h 이렇게 곱하면요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러죠? 자, 그럼 q는 여기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n에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h에 2분의 3인데 우리는 이것만 남겨놓고 싶어요. 이걸 구하는 거니까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q, h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n에 마이너스 2승이 되는데 여기서 또 n만 남겨놓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하면 되네요. 그러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니까.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n은 이제 얘만 남아버렸죠? 이거 보시면 어떻게 해요? q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요. h에 마이너스고 4분의 3승이 되네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회전수를 이렇게 n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n은. 자,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싶다 그랬어요? n분의 ns. 봐보세요. n은 어떻게? 자, n분의 ns는 밑에는 n이니까 q에 마이너스 2분의 1 h에 4분의 3. ns는요? qs에 그러겠죠? 예, qs에 마이너스 2분의 1 hs에 3분의 4 이렇게 비교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 비속도라는 것은 비속도 ns는 어쩔 때의 회전수를 지금 보고 있어요. q가 얼마고 h가 얼마일 때요? 1일 때.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은 1은 몇 승을 해도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승을 하든 2분의 4승을 하든 여기도 1에 4분의 3승을 하면 1이죠. 예, 그러면 이 위에가 얼마로 변해버려요? 1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러면 이제 ns는 어떻게 돼요? ns는 여기 1이 되니까 요거 분의 1이죠,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예, 밑에는 h는 그대로 써주고 여기가 지금 q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이 분자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럼 플러스 2분의 1승인가요? 예, q에 플러스 2분의 1승이고 이 n은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죠? 예, 그래서 n을 곱해주고.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비속도 공식이 나온 이유예요. 알아놓으실 분들은, 알아놓으시라는 거고, 저걸 보여라 하는 문제는 나올 수도 있겠죠. 공식 유도하는 거 다 해놓으세요. 나중에 다 유용하게 써먹으니까요. 자, 문제는 쉬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전향정이 얼마이고 토출량이 얼마이다. 회전수가 얼마일 때 비속도는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대입만 해주시면 되니까. 비속도, 요거 한번 비속도 봐보세요. 얼마예요? 요거 비속도. H가 얼마고요? 200. N이 얼마고요? 1800. Q가 얼마예요? 3이니까, 루트 3이죠. 단, 이거 지금 단위가 뭐예요? 이 RPM이 분당 회전수잖아요. 그래서 이거 분당으로 나와요. 메타의 3승 퍼 세크가 아니라 분으로 넣어주셔야 된다고요. 분으로. 그래서 루트 3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니, 요거의 몇 승이에요? 예, 0.75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쓸 때는 이렇게 써놓는데, 계산기로 할 때는 분수 만들고 위에 3 쓰고 밑에 4 쓰고 하시지 말라고요. 어떻게? 4분의 3이 0.75잖아요. 이렇게 바로 0.7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렇게 해서 구해 보시면 된다. 자, 이게 비속도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자, 1-98페이지에 22번을 한번 봐보세요. 22번. 1-98페이지, 아까 그, 바로 뒷장이요. 뒷장 보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이건 그냥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단수가 5인 어느 수평 회전축 소화 펌프를 운전시키면서 흡입구로 들어가는 물의 수압을 측정하였더니 0.07이고요. 토출 측에서는 1.19가 나왔어요. 5단 펌프예요. 5단 펌프. 그랬을 때, 펌프 내부에서의 물의 에너지 손실은 없으며 물의 속도 수도를 무시한다고 할 때 펌프 몸체 내에 있는 하나의 임펠러는, 하나의 회전차는 몇 메가파스칼의 가압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야, 이건 가압 송수 능력 그래요. 가압 송수 능력. 가압 송수 능력은 예를 들어서 5단 펌프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들어간 흡입 측 압력하고 토출 측 압력 차이를 그 단수로 그냥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어떻게 돼요? 5단 펌프니까 5분의 1.19 마이너스 0.07 하시면 되겠죠? 그런가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구하시는 문제인데, 아무튼, 이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가압 송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압 송수 능력은 압축비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가압 송수 능력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그냥 압력 차이를 단수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러면 하나의 가압 송수 능력이 나온다.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23번을 봐보세요. 자, 23번은 좀 달라요. 여기도 똑같이 단수가 5인데 흡입 측 압력이 0.05 메가파스칼이고 토출 측 압력은 1.05 메가파스칼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각 단의 임펠러에 가해지는 압력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각 단의 임펠러에 가해지는 압력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단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5단 펌프인데요. 자, 이런 펌프인데 여기가 다 이제 이렇게 임펠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들어간 압력이 있을 건데 이 압력이 지금 0.05 메가파스칼이에요. 0.05 메가파스칼. 근데 마지막에 여기서 나오는 압력은 얼마예요? 1.05인가요? 1.05 메가파스칼. 각 단에 가해지는 각 임펠러에 가해지는 압력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는 이 임펠러에 가해지는 압력이 지금 얼마예요? 메가파스칼의 압력이 여기에 가해지고 있는데, 이 물이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압력이 바뀌죠. 그랬을 때 하나의 펌프가 이것을 들어오는 압력을 몇 배로 증가시키냐고 물어보는 게 압축비예요. 압력을 얼마나 키우냐. 만약에 여기서 K배 압축시킨다. K배를 압축시킨다. 그러면은, 자, 여기 압력은 어떻게 돼요? 여기 압력은 0.05 곱하기 K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면은 이 1단 펌프의 흡입 측 압력은 0.05이고 토출 측 압력은 0.05 곱하기 K죠. 그래서 흡입 측에 가해지는 압력, 토출 측에서 가해지는 압력, 그걸 두 개씩 지금 적어준 거예요. 이걸 구해서. 근데 우리는 모르죠. 이 K 값이 얼마인지. 지금 몰라요. 하지만은 이 두 번째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 펌프도 이 흡입하는 압력을 K배 증가를 시킬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라는 거예요? 자, 이게 흡입 측 압력이었는데 이걸 또 K배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K 제곱이 된다는 거죠. K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되니까요. 여기는요. 3승이 되고 여기는 0.05 곱하기 K의 4승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K배씩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예요? 0.05, 그래서 여기다가 K를 한 번 더 곱해주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1.05라는 게 0.05 곱하기 K의 5승 값이겠죠? 이렇게. 이때 이 K를 뭐라 그런다고요? 압축비라고 한다. 압축비. 자, 이건 압축비 문제이고, 그럼 압축비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식에서 압축비 K 구할 수 있죠? 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K의 5승은, 이게 0.05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0.05분의 1.05 이렇게 되고, 그러면 K는 어떻게 돼요? K는 얘가 5승이니까 5분의 1승 해주면 된다니까요. K만 남겨놓으려면 항상 그랬죠. 예, 여기 5분의 1승을 해주면은 K만 남잖아요. 그럼 이쪽도 어떻게 해요? 0.05분의 1.05 곱하기 5분의 1승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해 주면은 1.838입니다. 1.838이 나오더라. 자, 이제 구할 수 있네요. 두 번째, 여기 압력은 얼마예요? 자, 맨 첫 펌프의 토출 측 압력은 얼마예요? 0.05 곱하기 1.838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단, 첫 번째 단은 흡입 측 압력하고 토출 측 압력을 적어주고, 2단에도 흡입 측 압력, 토출 측 압력 적어주고, 저렇게 계속 구해서요. 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단, 이렇게 계속 하지 말고 공식을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걸 보시면은 그냥 이걸 보시면 공식을 알 수가 있죠. 아, 압축비 K라는 것은 이거 보니까 흡입 측 압력분의 토출 측 압력이잖아요. 그래서 P1. 자, 이건 흡입 측 압력. P2는 뭐예요? 토출 측 압력이에요. 그것에 뭐예요? 자, 우리가 입실론, 이걸 우리가 단수라 그래요, 단수. 여기 같으면 뭐예요? 5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단수분의 1승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압축분. 자, 이거하고 똑같은 게, 자, 우리 어떤 수치에, 뭐 A라는 값에 2분의 1승은 루트 A예요. 그런가요? 자, 우리가 이걸 루트라고도 부르지만 제곱근이라 그래요, 제곱근. A의 2분의 1승은 제곱근 A인데, 이때는 여기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계산기에서. 2제곱근이라는 뜻이에요. 자, A의 3분의 1승은 제곱근, 세제곱근 A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신가요? 즉, 요거 단수분의 1은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죠. 단수분의 P1, P2, 이렇게. 이 말 뜻이 그 말이죠. 어떤 수를 3번 곱하면은 A가 되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수를 3번 곱하면은 A가 되냐? 즉,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루트 8 그러면은 얼마예요? 2라는 거예요. 2를 3번 곱하면 8이 됩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계산기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저렇게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K는 저렇게 구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알아놓으시게요.
자, 여기에서 K값이 1.838이 나온 이유가 뭐였냐면은 흡입축이 얼마고요? 0.05, 토출축은 1.05. 그것에 5단 해가지고 구하니까 1.838이 나왔죠? 자, 이번에는 K가 1.838이에요. 흡입축 P1이 0.05예요. P2는 토출축은 1.05예요. 몇 단 펌프예요? 몇 단 펌프? 아니, 우리 방금 했잖아요. 몇 단 펌프예요, 저거 지금? 네, 5단 펌프예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5단 펌프. 즉 0.05에다가 1.838을 한 5번 곱하면 이게 되더라. 5번 곱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K가 1.838? 그러면은 1.838은 어떻게 돼요? 1.838은 제곱근은 좀 그러니까요. 0.05, 1.05에 예, 몰라요 지금. 이걸 모르죠? 몇 단이야? 단수.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걸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계산기에서 이거 구하는 게 이제 없죠? 없어요? 예, 없으니까 자, 이거 이제 구하는 거 봐보세요. 0.05분의 1.05는 이제 뭐 계산하면 되니까요. 단수분의 1승인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지수하고 관련되면 이걸 거꾸로 하려면 로그로 하시면 된다고요. 거꾸로 하려면요. 자, 우리가 A의 X승은 B 그러면은 X는 어떻게 됐어요? 로그 A의 B 그랬나요? 예. 그랬죠? 자, 그럼 요것은 2분의 1은 뭐라는 거예요? 로그 미수는 0.05분의 1.05이고 여기는 1.838이다. 한번 넣어보실래요? 계산기에서. 계산기에 넣으면은 답이 뭐가 나올까요? 이거 아니까. 이거 얼마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5잖아요. 5분의 1은 얼마죠? 0.2인가요?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2가 나와. 자, 계산기를 보시면은 로그를 누르면 안 되고 로그 사선으로 위쪽에 보시면은 네모 2칸 나온 거 있죠? 예, 그걸 누르시면 돼요. 그걸 누르면은 맨 처음 미수를 적으라고 나오죠? 예, 거기를 분수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위에는 1.05, 밑에는 0.05. 그리고 화살표를 누르면은 위로 가겠죠? 예, 위로 가요. 위에다가 1.838을 넣으세요. 838을 넣고 는 치시면은 0.1999 나오죠? 예, 그래서 0.2. 그래서 5단이라는 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로그 안 어렵죠? 요거 하나만 알아놓으면 돼요. 그럼 요것도 구할 수 있어요. 로그로 하시면은. 이게 필기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 혹시 실기 문제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단수 한번 구해보시오 하고.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 이산화탄소에서 자유유출해서 설계 농도가 주어지면 약재량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가스 우리 기초공식 했을 때 그걸 거꾸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가스 양을 주어진 다음에 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 로그로 이제 또 풀어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로그를 좀 많이 하셨다 그러면은 이게 헷갈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여기다 어떻게 해요? 로그 취해주고 여기도 로그 취해주면 된다. 똑같이 로그를 취해줘요. 예, 똑같이 로그를 취해주면 어떻게 되냐? 제가 그랬죠. 어떤 수에 지수성이 있으면 이 지수 앞으로 나와버린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그 여기는 1.838인데 이건 앞으로 나와버려요. 요거 2분의 1 로그
0.05분의 1.05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2분의 1은 이게 1로 넘어가죠? 예, 그래서 로그 0.05분의 1.05 로그 1.838 이렇게 해서 구해지게 돼요. 자,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2가 된가요? 여기 밑으로 내려면 돼요. 로그 1.838 위에는 로그 0.05분의 1.05. 자, 이제 이 로그 이 네모 두 칸 나온 거 말고 그냥 로그로 이거 분의 이거 하면 그래도 똑같이 나와야 돼. 자, 로그를 취해주면은 이게 앞으로 나오더라. 이것만 알아도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은 거니까요. 어려우면 그냥 요거 하나만 알아놓고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바로. 우리 그 실기 문제에도 단수 구하는 거 한 번 나올 거예요. 근데 로그 이런 거 하면 어렵죠. 짜증나고. 그러죠. 근데 한두 번 해보시면은 로그도 쉽네. 이제 하실 거예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했고요. 등가속도 운동도 했고, 압축비도 했네요. 남아있는 게, 자, 압력 수조하고, 차압하고, 유효흡입 양정, 이런 것들인데요. 그 다음에 단위 변화. 자, 압력 수조를 한번 봐보시게요. 압력 수조. 자, 압력 수조는 12-23의 12번, 12-2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자, 12-23페이지니까 관연도 문제예요. 거기 보시면은 15층 건물의 압력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방식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12-23페이지에 12번 문제예요. 책 안 가오신 분들은 여기 그냥 보셔도 돼요. 제가 그림으로 그릴 거니까요. 자, 압력 수조와 최상층 말단 헤드의 수직 높이는 45m이다. 수조 내부의 내용적은 3분의 2가 물로 채워져 있다. 수조 내에 요구되는 공기의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하고 물어봤네요. 자, 단 수조의 내용적은 100세제곱미터이고 최상층 말단 헤드의 방수 압력은 0.11 메가파스칼, 대기압은 0.1 메가파스칼, 배관의 마찰 손실은 무시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가압 송수 장치 그러면은 네 가지 있죠? 고가수조, 펌프, 압력수조, 가압수조. 이게 네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압력수조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 펌프 방식은 당연히 우리 그 전향정 구할 때 낙마방으로 구했나요? 낙차, 마찰, 방수, 압력. 그래서 전향정을 구하게 돼요. 위에까지 올려야 되니까 그 낙차에다가 올라가면서 까먹는 마찰 손실. 그 다음에 끝까지 가가지고 나와야 될 힘, 그게 방수압이죠. 예. 옥내수 화재 같으면 17m 있어야 된다. 똑같아요. 압력 수조는 자, 이렇게 수조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보통 한 3분의 2 정도를 물을 담아놔요. 예. 물을 담아 놓고 자, 이 물은 비압축성이라 여기는 그냥 공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공기를 계속 불어 넣어주는 거죠. 공기를 계속 불어 넣어주면은
이것은 줄어들지 않는데 이 공기는 계속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가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압축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기를 안 넣을 때 여기 이렇게 딱 압력계를 달아놓고 보면은, 자, 공기를 맨 처음에 안 넣을 때는 이 압력계가 얼마예요? 수치가. 공기를 아직 안 넣었어요. 그럼 압력계는 얼마를 지시하고 있어요? 0이죠. 계기 압력계. 압력계니까 0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압력을 넣어요. 압력을 넣으면은 얼마의 압력으로 이제 꽉 채워져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딱 뚫어놨어요. 여기를 뚫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압축이 안 돼 있으면은, 압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를 뚫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 압축이 안 돼 있으면 요거랑 똑같이 올라가죠. 그러죠? 그러죠? 예, 똑같이 대기압. 여기 압력이 0이니까 딱 그 지점까지만 올라가서 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압축이 돼 있으면요, 확 미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다고요.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방사가 되는 거죠. 이게 압력 수조인데, 자, 이게 압력 수조예요. 즉, 자, 이거는 무시하고요. 이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그냥 무시한다고 보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현재 높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예, 45m예요. 이 높이가 45m. 자, 45m면은, 자, 이런 문제는 정확히 이것을, 뭐, 중력가 속도는 얼마를 적용해라, 막 이런 말이 있을 때는, 뭘로, 요걸, 압력으로 바꿀 때는 P는 감마 H로 꼭 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중력가 속도가 9.8 그러면 어떻게 돼요? P는 감마 H죠? 예. 그러면은 P는 로지 H죠? 예. 그러면은 중력가 속도가 9.8이다 그러면은 지금 물이니까 밀도가 1000이고 중력가 속도는 9.8이고 H는 얼마예요? 45 이렇게 해서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단위가? 예, 파스칼 이렇게 나온다고요. 파스칼. 만약에 여기 나온 것 같이 메가파스칼로 고쳐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하니까 이거 없어져 버리고 하게 되면 이제 정확히 여기 계산해 보면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히 하면은 얼마 나와요 이거? 9.8 곱하기 45 해보세요. 440 나온가요? 즉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다가 0.44가 된다고. 이때는 단위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메가파스칼. 정확히 하려면 이제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런 설비 문제는 알고 있나 모르나를 그냥 알아보는 거라서 그냥 45를 얼마로요? 0.45 메가파스칼 그래도 된다고요. 0.45 메가파스칼이다. 우리가 옥내수화전 방수학 0.17 메가파스칼 그러면은 메타로 몇 메타냐 하면은 만약 중력가 속도 얼마 적용하시오 그러면 P는 감마 H죠. 그걸 하셔야 되고,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얼마로요? 그냥 17m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설비 문제 할 때는 그냥 그렇게 풀었죠. 여기도 그냥 45m 그러면은 0.45 약 0.45 메가파스칼 그래도 돼요. 0.45 메가파스칼. 아무튼 이게 뭐예요? 이게 낙차예요. 낙차. 자, 여기서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여기서 나와야 될 압력은 얼마예요? 끝에 방수 압은 얼마예요? 자, 예, 헤드 방수 압력은 0.11 메가파스칼이에요. 0.11 메가파스칼.
이건, 자, 이제 여기 어떤 압력으로, 그 압력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P라는 압력으로 지금 압축을 시켜놨어요. 자, 여기에 물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누르는 힘 때문에 나가서 여기서 0.11MPa이 나와요. 처음에는 더 나와요. 처음에는 더 나올 거예요. 왜 더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물이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공기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의 부피가 늘어나죠. 부피가 계속 늘어나죠. 자, 부피가 늘어나면은 압력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러잖아요. 자, 압력하고 부피는 반비례 관계죠. PV가 일정. 이게 뭐예요? 보일의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 즉, 부피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쭉쭉쭉 늘어나면은 압력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물이 다 나가고 이 물이 싹 다 나가야 되니까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딱 있어요. 마지막 물 한 방울. 이 물 한 방울이 가지고 있는 압력이 얼마가 돼야 돼요? 이 물 한 방울이 가지고 있는 압력이. 자, 이것이 여기까지 가서 0.11MPa로 나와야 돼요. 즉, 이 물 한 방울이 낙차 0.45를 극복을 하고 여기 가서 0.11MPa 나와야 되죠. 현재는 마찰 손실이 없다 그랬으니까 마찰 손실 계산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마찰 손실이 있다 그러면 마찰 손실까지 계산해 줘야 돼요. 즉, 이 물이 한 방울 가지고 있는 힘이 0.45 까먹고 0.11로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에요. 현재 부피가 이렇게 다 돼버렸을 때 공기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라는 거죠. 그 압력이 뭐가 돼야 돼요? 전향적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건 맨 처음에 압력. 이것이 물이 다 빠지면은 P2로 변할 거예요. 압력이. 그러죠? 줄어들어 본다고요. P2. 이 압력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물이 다 빠졌을 때 공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압력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향적. 즉, 낙마박이라고요. 이해 가실까요? 예, 그러면은 저 마지막 물 한 방울도 나가서 끝에 0.11MPa로 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압력 수조 문제인데, 그러려면은 맨 처음에 압력을 얼마로 세팅해놔야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P2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P2가. 여기서는 마찰 손실이 없으니까요. 낙차가 얼마예요? 0.45. 방사압이 얼마예요? 0.11. 그러면 얼마예요? 0.56MPa이고요. 즉, 전향정은 0.56MPa이다. 자, 그러려면은 맨 처음에 압력은 얼마가 돼야 되냐? 자, 그걸 우리가 뭘로 구하냐?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압력, 이때는 얘가 P1이라고 하면요. P1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 여기에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이게 쭉 내려가면은 온도가 안 변하니까요. 쭉 내려갔을 때 압력 곱하기 부피하고 똑같다는 보일의 법칙을 이용하시면. P1, V1은 뭐예요? P2, V2로 푸시면 돼요. 근데 V1하고 V2를 알고 있으니까 P1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심하셔야 될 거.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압력들 다 뭐예요? 계기 압력이에요. 압력계에 나타나는 압력이라고요. 계기 압력. 그런데 제가 기체 공식을 할 때는 보일의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식 다 할 때는 압력을 뭘로 하셔야 돼요? 절대 압력. 예, 절대 압력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P2, V2로 하실 건데 이걸 다 빼버리세요. 이걸 그냥 P라고 하시고 P'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P'. 이것도 P'. 헷갈리니까요. 자, 우리는 뭘로 하셔야 되냐? P1, V1은 P2, V2로. 이때 P1, P2는 절대 압력이다. 자, 절대 압력이라는 것은
절대계에서 절대압력이라는 것은 계기압력 더하기 대기압을 하셔야 되죠. 근데 여기는 대기압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1MPa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맨 처음에 이 P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P1은 그러면은 절대압력이니까 맨 처음에 압력 P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0.1을 더해줘야 P1이 돼요. 그러겠죠? 절대압력으로. 그 다음에 V1은 맨 처음에 공기 부피가 얼마예요? 현재 3분의 1이에요. 그러죠? 3분의 1. 여기 전체가 용량이 100세제곱미터라 그랬으니까 3분의 100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100은 없어져 버려요. 양쪽에서. 그래서 그냥 3분의 1만 하셔도 돼요. 3분의 1. 이것이. 자, P2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아니, 알고 있죠. P2가 얼마예요? 자, 여기까지 다 물이 빠졌을 때 압력이 계기 압력으로 얼마 나타내야 된다고요? 0.56이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 압력으로는요. P2는 절대 압력 넣으셔야 되니까. 즉, P' 더하기 0.1 하셔야 되잖아요. 예, P' 이 0.56이라고요. 0.56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0.56 더하기 0.1 하니까 얼마예요? 0.56 더하기 0.1. 그래서 0.66이 되겠죠. 곱하기 V2가 얼마예요? 이때 공기는 3분의 1. 이때 공기는요. 싹 빠져버렸으니까 전체 다 하잖아요. 1이죠. 3분의 3. 그런가요? 예. 그래서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3. 마찬가지로 3분의 100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100 적으시면 똑같아요. 100 없어져 버리는 거. 즉 그래서 자, 이 수치는 0.66이 되고 0.66이 되고 자, 이건 보니까 이걸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3을 이쪽으로 곱해줘 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P 더하기 0.1은 이걸 이쪽으로 곱해주면은 63, 18, 18 1.98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P는 어떻게 돼요? P는 1.98에서 0.1을 뺀 1.88이 되죠. 자,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 압력을 1.88MPa 여기 자, 이 상태에 이게 공기 압력이 1.88MPa 되게 해놓으면은 자, 이 물이 쭉 빠져가지고 다 빠졌을 때 압력은 0.56MPa로 줄어들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신가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압력을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1.88MPa이다. 이렇게 구하시는 게 압력 수조 문제인데 이 압력 수조 문제는 아직까지 이게 지금 12년도잖아요. 12년도 뒤에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올 때가 됐어요. 제가 나올 때가 됐다 그러면 꼭 한 3회, 4회 안에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체 공식을 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조금 쉬셨다가